네,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제 95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원중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극적으로 울산에서 만나갖고 화해를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결별할 줄 알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는데요. 사실 지난달 24일 달개비 회동이 결렬된 뒤로 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상당히 멀어진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예.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 시도가 있었던 저 것으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달개비 회동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권성동 사무총장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직접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 측도 계속해서 김 전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양측의 이런 노력 덕분에 어제 만찬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통화가 이뤄졌고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도 결정이 됐습니다. 같이 계시던 분이 전화를 줘서 바꿔주신 거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표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부산, 순천 거쳐서 제주도도 가고 그랬지만 그 중간에 다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사전 작업을 준비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다시 봉합이 될 거라고 쉽게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 계기가 뭐였을까요? 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 때문에 선대위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었을 것 같이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이 후보 본인에게 집중돼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 후보의 메시지나 비전, 정책 등을 부각시킬 수가 없었고요. 또 선대위 원톱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또 실무진 인선도 지연이 됐습니다. 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건데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돌파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입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자면 나름 반전을 꾀할 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쇄신이라는 수술을 외면하고 반창고로 땜빵한 불안한 봉합, 폭탄주에 취해 만든 봉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켜 신윤핵관이 되려 하고 윤 후보는 구윤핵관들을 지켰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윤핵관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 줄임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체 누군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윤 후보 본인은 사실 윤핵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었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자맹 중에 장제원 지역의 부산 지역 사무실을 찾으면서 장 의원이 윤핵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장 의원도 본인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이준석 대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혼자 잘 알고 있겠네요. 윤핵관이 누군지. 자, 김 전 위원장도 오늘 취재 지나고 만났다고 하던데 선대위 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이 결국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배분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기자들도 오늘 이 부분을 김 전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역할 배분이 어디 있어는 나는 내 임무만 하면 내가 임무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역할이 뭐 따로 선거 때 무슨 역할 배분할 게 없어요. 자, 뭐 선거 때 역할 배분할 게 뭐 따로 없다 이런 얘기. 오늘 오후에 한 얘기입니까? 네, 오늘 본인의 그 사무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도 다시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의 합류는 확정이 됐고요.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윤희숙 전 의원이나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등도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식이 이제 월요일 날 있는 거죠, 네. 모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1호 영입 인사였던 조동현 교수가 결국 이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조교수 영입에 관여했던 극소수 인사들은 이 사생활 논란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소수 인사만 알고 있었고 이걸 선대위한테 공유를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공유가 안 돼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조 교수를 민주당이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으로 30대 여성의 이미지만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 사태로 유튜브와 일부 언론의 사생활 들추기식 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 우리 사회가 가진 이 정치에 대한 도덕성 기준에 대한 논쟁도 촉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쇄신을 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 향후 추가 인사 영입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